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인 시나리오는 본디 영화 제작을 위한 각본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나리오는 다른 문학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으로 쓰여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역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적 특성입니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4가지 덩어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자신이 더 빠르다고 다퉜다. 숲속 동물들의 제안으로 누가 더 빠른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다. 시합 도중 토끼는 자만하여 잠을 잤고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를 추월하여 결승점을 향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 4가지 덩어리만으로도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이 4가지 덩어리는 각각 순서대로 시작, 구성점 1, 구성점 2, 결말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팁을 드린다면 이 4가지 덩어리, 즉 4가지를 뼈대로 하여 이야기를 확장시킨다면 보다 쉽게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굵직한 뼈대에 뼈와 살을 붙이는 식으로 말입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4가지를 먼저 구축하고 난 후에 시나리오를 써내려간다면 시나리오 쓰기는 보다 수월해집니다. 이런 이야기의 덩어리를 영화에서는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시퀀스는 연속된 사건, 이야기의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는 이야기 덩어리, 즉 결혼식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부는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갈아입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랑도 화장을 하고 턱시도를 갈아입습니다. 신부는 식장으로 향합니다. 신랑도 식장으로 향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하객들이 식장에 도착을 합니다. 신부와 신랑이 만나 서로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피로연을 가집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돌아갑니다. 신랑 신부는 웨딩카를 타고 공항으로 떠납니다. 결혼식 시퀀스는 10개의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씬이라 부릅니다. 씬은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개별적인 요소로 여러 개의 씬, 즉 장면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덩어리가 되는 시퀀스를 이루게 됩니다. 씬은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조금 특별한데 장소와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씬은 장소와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모든 씬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가지며 장소와 시간 중 하나라도 바뀌면 씬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는 부엌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본다. 이 문장을 시나리오로 쓸 때는 시간은 방과 후 오후로 동일하지만 부엌과 방이라는 장소가 다르므로 씬은 2개로 나뉘어집니다. 왜 씬은 나누어질까요? 그 이유는 시나리오는 영화를 찍기 위한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는 부엌에서 방으로 변경이 됩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것은 카메라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팅해 놓은 조명 역시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다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팅해 놓은 조명은 시간이 다르므로 빛의 컬러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조명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한 여러 촬영 준비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씬은 나누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씬의 약자 S와 넘버를 의미하는 샵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 설명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옮겨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찾아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책을 보았다. 친구 영수와 전화 통화를 했다. 영수는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철수는 집이라고 대답했다. 씬 넘버 1. 부엌. 늦은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 어깨에 느슨하게 메고 있는 책가방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연다. 고민 없이 음료수 한 캔을 집어들고는 열어둔 채 벌컥벌컥 들이킨다. 열어둔 냉장고에서는 띠링띠링 알림음이 들린다. 철수는 음료수를 다 먹은 후에야 냉장고 문을 닫는다. 씬 넘버 2. 방. 늦은 오후. 방으로 들어온 철수. 바로 책상 앞에 앉는다. 손에 들려있던 책가방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한다. 이때 휴대폰이 울린다.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받는다. 왜 영수야? 나? 집.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이와 같이 씬 단위로 쓰여집니다. 1씬과 2씬과 같이 인물이 나오는 장면이었을 때에는 인물과 그 인물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기본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행동하지 않은 인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의 행동은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리오에서는 누가 무엇을 한다라고 서술합니다. 인물의 행동과 묘사는 시나리오 쓰기에서 기본이 되며 매우 중요한 서술 방법입니다.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므로 문학적 글쓰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영상적 글쓰기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잘 보여지는지,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등에 포커스를 두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행동, 그리고 대사를 씬에 담아냅니다. 왜 영수야? 나? 집. 이라는 대사를 통해 전화를 건 인물은 영수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영수가 철수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영수의 대사를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데 별 무리가 없으며 이야기는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설사 영수의 대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린다 해도 또는 교차씬을 만들어 영수가 철수와 전화를 하는 장면을 추가한다 해도 이야기는 같은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가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영상으로 보여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지는 매우 다양하며 선택의 몫은 온전히 작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각색해 봅시다. 먼저 씬을 나누고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리고 등장인물을 정합니다. 주요 인물과 주요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 정리한 후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형식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스스로 시나리오를 먼저 써보시고 영상적 글쓰기가 잘 되어 있는지, 시나리오를 읽으면 장면들이 시각적, 청각적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 봅시다. 시나리오 쓰기. 그럼 함께 토끼와 거북 이야기의 한 장면을 시나리오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제목, 즉 타이틀을 적습니다. 제목을 적기 전에 타이틀이란 말을 먼저 적고 이어서 꺽쇠 괄호를 사용하여 제목을 씁니다. 타이틀, 토끼와 거북. 타이틀이 뜨기 전에 영화가 시작된다면 그 시퀀스는 프롤로그라고 부릅니다. 씬 넘버 대신 프롤로그라고 쓰고 씬의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프롤로그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을 먼저 쓰겠습니다. 씬 넘버 1, 숲속. 시간 아침. 여느 날과 같이 평화로운 숲속이다. 평화로운 숲속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설명을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숲속 모습.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며 잎 사이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다. 등등의 평화로운 숲속 모습에 관하여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토끼는 풀숲 사이를 폴짝폴짝 재빠르게 뛰어다녔다. 거북이는 풀숲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토끼와 거북이 마주쳤다. 토끼는 거북이의 걷는 모습을 보고 거북이 느리다며 놀려댔다. 그러나 거북은 오히려 자신은 빠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토끼와 거북이는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숲속 가득 토끼와 거북이 싸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씬 넘버 2. 장소 풀숲, 시간 아침. 풀숲 사이로 폴짝폴짝 뛰어노는 토끼. 풀숲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북. 뛰어놀던 토끼는 바닥에 붙어있던 거북과 마주친다. 토끼는 자꾸 웃음이 난다. 거북아, 너 움직이고 있기는 한 거니? 대꾸조차 없는 거북. 그 모습에 토끼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하하하하! 거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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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림보 거북아. 거북이 가던 길을 멈춘다. 네가 나보다 빠른 줄 알지? 착각도 병이 되는 걸 모르나 본데 내가 너보다 빨라. 토끼의 입꼬리가 내려간다. 이내 얼굴이 붉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높이 뛰는지 느림보 넌 모르잖아? 뛰는 것과 빠른 건 다른 거라고. 지지 않는 거북도 목소리를 힘껏 높인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 토끼의 고함이 메아리 친다. 도토리를 먹고 있던 다람쥐가 사례에 걸린다. 알을 낳던 암탉이 딱꼭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옮겨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은 토끼와 거북이가 되며 새, 다람쥐, 닭 등은 조연, 단역이 되겠습니다. 인물은 행동함으로써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것을 꼭 염두하여 시나리오를 쓰도록 합시다. 좋은 시나리오란 무엇일까요? 좋은 시나리오는 문학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 아닌지보다는 시각적으로 묘사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합한지도 좋은 시나리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USC 영화과 교수를 지낸 클라라 베런저는 시나리오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인생을 올바르고 진실되게 묘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은 관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등장인물은 진실되게 묘사되었는가? 네 번째, 오락용으로 쓰인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대사나 액션이 자연스러운가? 여러분이 쓴 이야기가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클라라 베런저의
5가지 시나리오의 가치평가 기준도 참고하면서 글을 써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처음 시나리오 쓰기를 접했고 지금 막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작가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완벽한 의지로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외롭고 고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영화와 시나리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을 시나리오 쓰기 여정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한 집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영화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의미 있고 정의로운 과정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영화화되는 그날까지 쓰고 또 써 내려가십시오. 머지않아 극장에서 여러분의 영화가 개봉하게 될 그날을 상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은 놀라운 성취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나리오 쓰기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필하세요. 감사합니다.